쉬어주건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훈입니다. 자, 드디어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벚꽃도 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북섬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북섬의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왜 거북섬 상가들이 너무 텅텅 비어있죠. 너무 텅텅 비어있었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거북섬 등딱지 마리나베이 101 엄청나게 크죠. 마리나베이 101에 뭐 불타는 안창살 그리고 풍천작업 이렇게 이제 대형 식당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 쪽에 메가스퀘어 제일 크죠. 제일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뭐 시행사와 임대로 들어오기로 했던 업체 간에 공사비 지원권이 서로 잘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텅텅 비어 있었죠. 거기도.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주 애가 탔던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두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전체 해가지고 한 40억 전후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빈치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베이커리 카페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리고 이비자 가든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에드워드 곤이 이쪽 메가스퀘어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전체 다빈치가 약 한 800여 평 조정면적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곤이 한 400여 평, 조정 면적 400여 평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나베이 101 메가스퀘어가 5월 정도 되면 식당들이 오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거북섬 가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마땅히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그래서 치킨집 가가지고 그냥 호프 한잔하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거북섬 여러가지 그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맛집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멋진 곳, 맛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요즘 막 찾아다니는데 우리 거북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 저녁에 이제 아파트 봐보면 불 켜진 집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고 거북섬에서 그 애기들을 보니까 아주 신기했습니다. 학교 건널목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거북섬에도 애들이 있구나,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이제 뭐 50% 60% 그리고 한 6월 정도 되면 70-80% 정도 이렇게 입주를 할 것 같은데요. 입주민들이 주말이나 이렇게 이제 뭐 주중에라도 가족들하고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마땅한 게 수변 쪽에 들어와 있는 조금 특색 있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못 됐죠. 그런데 이제 대형 상가 뭐 마리나베이 101 뭐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뭐 선셋 101 그 다음에 뭐 이비자 가든 메가스퀘어, 그 다음에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보니타가, 그리고 아쿠아펜랜드, 이렇게 굵직굵직한 상가에 진짜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 상주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요. 자,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 이분들만으로는 이 많은 상가들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웨이브파크가 빨리 물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물을 안 채우고 있습니다. 4월 정도 되면 물을 채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사계절 물이 채워져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잠잠하던 거북섬에 이제 대형 식당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랬냐,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랬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에 단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식당에 한번 가가지고 제가 그 풋고추 조금 몇 개 더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상추 조금 더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아줌마가 따라와.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뭘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2배, 3배 올랐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당을 안 해야지. 사람 불안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서 얘기하는 게 점주가 없더랍니다. 점주가 정말 멋진 특색 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모집을 운영을 할 점주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고 그러죠. 남는 게. 그 다음에 사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활성화가 되기가. 그리고 특히 이제 거북섬 같은 경우는 상가 분양가가 사실은 좀 센 편입니다. 센 편. 이쪽에, 이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인구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엄청나게 셌죠. 1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14평짜리 이런 게 거의 10억에 육박하니까 10억에 육박하면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최소한 400만원 전후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밑으로 받으면 400만원 받아도 지금 실제는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임대료도 비싸지, 인건비도 비싸지, 그 다음에 식자재비도 워낙 지금 많이 올랐지. 이러다 보니까 그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이 14칸, 2층, 3층, 20평,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번에 마리나 베이 101이나 메가스퀘어 같은 경우도 시행사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거죠. 공사비를 평당 300에서 400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많은 돈들을 지원을 해줘야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증금 잔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잔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 조그마한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잔금도,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 프랜차이즈 업체야, 나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니까 당신, 공사비 200, 300만원 주고, 평당. 그 다음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렌트프리를 줘. 그럼 내 들어갈게. 이 맞지가 않잖아요. 저기 해줄 수가 없죠. 벌써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그랬는데, 조물주 위에 거지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섬은 사실 상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계획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빨리, 누구나 주택 쪽에 부지가 빨리 분양이 돼가지고 거기도 아파트가 좀 들어와야 되고, 이 주변에 그 유통부지는 전부 다 그냥 아파트 부지로 다 해가지고 상주 인구가 최소한 3, 4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입주한 걸로 세대수로 따지면 2,000세대가 채 안 되죠. 다 풀로 입주를 한다 그래도 3,000세대고, 특히 요즘은 뭐 애들을 또 많이 낳지를 않잖아요. 각 가정마다 애가 뭐 하나 또는 없거나, 옛날에는 둘이나 하나였는데 지금은 하나 또는 없거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심각하죠. 심각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거북섬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처절한 몸부림. 각 개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행사가 움직이는 부분은 뭐 어떤 출혈을 감소하고라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각 개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보니타가 1층에 어떤 것을 좀 운영을 해볼까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한 칸에 약 한 10억씩 하는데 3칸 정도는 해야 되는데 14평짜리 그러면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 30억 상가에 인테리어 비용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들어가면 취득세니 뭐 다 하면 한 35억 정도 되는데, 35억짜리 상가에서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도, 임대를 준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타 관련해 가지고 내 상가 임대 어떻게 되느냐, 보니타가 뿐만 아니겠죠. 거기서 많은 상가들이 제발 그 상가 임대 좀 맞춰달라.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한 낮게, 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어떻게든 임대를 놔주라, 관리비라도 좀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거북섬 상가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3%대 이렇게 보다가 지금 최하 이제 5%, 6%대 금리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뭐 어떤 뭐 현장들 같은 경우는 시행사 쪽에서 뭐 임대가 안 맞춰졌으니까요. 임대료 보존을 한다든지 뭐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현장도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는 수분양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통 분담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금 해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 그냥 1, 2년 수분양자들은 이자에, 그 다음에 뭐 그 관리비에, 기타 비용에 진짜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1, 2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북섬 쪽에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또 상가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보니타가 옆쪽에 보면 푸르지오 디오션, 디오션 부지 약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8,000평 정도의 그 오피스텔 한 500여 세대, 아파트 한 400여 세대 해가지고 한 1000세대 정도 들어서는데, 상가를 1, 2층으로 또 엄청나게 많이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있는 상가도 다 채우지를 못하는데, 주상복합 1, 주상복합 2, 여기에 또 상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통부지도 할 수 있는 게 상가밖에 없습니다. 상가 근생 1, 2종밖에. 물류도 안 되지, 뭐 주거도 안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주거로 좀 풀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동안 있는 이 상가도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또 주상복합 1, 2, 그 다음에 유통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거북섬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최초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쪽에서 수자원공사 쪽에 제가 얘기를 뭐 하고 싶은 부분들은, 자, 공모 형태로 분양을 한 현장들은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게. 그리고 땅을 대판다든지 이런 거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 장사죠. 땅 장사. 우리 그 투자, 개미들이죠.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에 거북섬에 대관람차도 들어서고, 저기 사계절 웨이브파크가 운영이 되고, 뭐, 기타 등등 거북섬 등딱지에 40여 층 고급 호텔이 들어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보고 투자를 한 거단 말이에요. 또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까지 들어선다, 이게 아니라, 이게 들어섭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죠. 그거 믿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서지를 않아요. 땅은 공모 형태로 이렇게, 공매 형태로 이렇게 매각이 나와 있고, 뭐, 지금 PF가 일으켜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대관람차는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이런 그 상태죠. 그래서 PF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자금이 없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회수를 해야죠. 회수해가지고 자금이 되는데, 이렇게 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조건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몰수를 해야죠. 몰수해서 그 진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 그냥 그 장밋빛 그 전망을 보고 투자를 했던 개미들도 살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야 이거 뭐 아쿠아 테마공원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올해 연말 정도에 한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들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해놓고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미 투자자들은 죽는다란 말이죠. 하루하루가 어떤 분들은 진짜 월급 300만 원인데 이자가 400만 원, 500만 원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 죽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화성국제 테마파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일정 그 시기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힘 있는 데서 좀 압력을 넣든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해놓고 나머지들을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 겪고 있는 아픔이 선분양을 하죠. 선분양을 하고 3년 후에 준공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금융 대란이 일어났죠. 금융 대란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분양할 때도 자 우리가 70% 대출을 해줍니다. 뭐 금리는 3%입니다. 이렇게 3년 전에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분양 후가 되니까 2배로 뛰어버렸잖아요. 대출은 6%, 7%, 금리는 6%, 7% 됩니다. 대출은 50%, 60%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그것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3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며 그런 부분들 분양할 때 현 시점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3년 후 잠금 시점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보존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북섬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어떤 연수막 하나 걸려서 기쁜 게 아니라 야, 저 연수막 걸기 위해서 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들어갔을까. 시행사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분양받은 사람들, 수분양자들 그냥 뭐 70% 80%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하나 이렇게 가져보려고 했던 분들은 꿈이여라. 저건 꿈이구나. 저런 업체를 내 상가에 어떻게 입점을 시키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시행사에서 저희 분양받은 상가 모아 가지고 시행사에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북섬 참 이거 그 3년 전만 해도 그 웨이브파크 세계 최대 규모 웨이브파크가 들어오고 미어코스타가 개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을 참 이거 심각합니다. 시차원에서도 아무튼 외국 관광객들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요. 그 외국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안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시흥시청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민원이 진짜 이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하는 민원입니다. 살려고 하는 민원. 이 수분양자들, 개미 수분양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큰 밑그림들을 그려주고 말로만 그 K 골든 코스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삐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서서히 가가지고는 저희 수분양자들 피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주택 이것도 빨리빨리 좀 분양들 하고 유통부지 지금 그 누구나 주택 옆에 있는 유통부지도 뭘 해야 될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만평 한 2만 평 정도 되죠. 2만 평 거기도 그냥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고요. 위락부지 그 뒤쪽에 있는 유통부지들도 뭐 물류업체에서 이렇게 매입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파트 부지로 그냥 다 바꿔가지고 그 안쪽 수변 쪽에 인접한 상가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뒤쪽은 그냥 아파트 단지로 뺑 둘러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지 상주 인구가 그만큼 많아져야지 거북섬이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일개 개인의 유튜버의 생각이 아니라 거북섬 전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계자들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